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자, 오늘부터는 방식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쌤에게도 이제 태블릿이 생겼고요.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거에 우리 한번 익숙해져 보아요. 요거 해보아서 요게 효과가 좋고 괜찮다면 이것으로 계속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썸네일은 변함없이 오늘도 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로그 함수 차례고요. 로그 함수의 개념 열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기존의 로그 단원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로그가 이제는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만 달라지죠. 따라서 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고요. 그래프를 활용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만 생길 뿐 기본적인 로그의 개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 함수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로그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설명했을 때 y는 a의 x제곱, 너무 굵네요. 큰일 났네요. 자, 이것을 이 a가 마치 이쪽으로 넘어가서 y 이렇게 있을 때 로그 a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다시 이것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굵기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는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따라서 y는 x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의 모양을 갖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모양을 갖게 되죠.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로그함수도요. a가 1보다 크면, 밑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됩니다. 이런 증가함수죠.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a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지수함수 감소함수였고요.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소함수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모양이 되죠. 자, 대칭 이동한 모양 어떻게 확인이 잘 되나요? 금방 요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로그함수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로그함수의 특징 살펴볼 수 있나요? 몇 가지 찾을 수 있을까요? 로그함수의 특징 뭐 있을까요? 그렇죠. 1,0을 지난다. 자, a가 어떤 값을 가지든지 간에 1,0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값이 1이면 y 값은 0을 갖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점근선에 대한 거 생각할 수 있나요?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렇죠? 점근선은 뭐가 되나요? y축이 점근선이 되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근선의 느낌이 뭐 여기에 가서 점근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여기를 더 이상 못 넘어간다. 그 점근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바로 y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y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y축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뭐죠? 엄마?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엄마? 자, 이거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만큼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까지 했나요? 정근세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대한 부분 신경 써야 되죠. 자, 로그 함수에서는요, 정의역에 대한 부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이거 손으로 자꾸 늘려서 이거 큰일이네요.
정의역에 대한 부분이요. 자, 지수함수일 때는요. 지수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의역이 상관이 없었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죠. 그런데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정의역은요. 여기 X축 양수 부분만을 정의역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수 부분만 정의역으로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조건이요?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X의 값은 0보다 커야 하잖아요. 양수값만을 X의 값으로 갔잖아요. 따라서 그게 곧 로그 함수에서 정의역이 됩니다. 양수인 X값만을 가지고 정의역을 다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수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라고 그랬고요. 진수의 조건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의역을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여기서 보면 로그 a의 x 제곱과 2 로그 ax. 자, 이것은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이게 성립하잖아요. 2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립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x의 값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거는 성립합니다.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성립을 해요. 그런데 x가 여기에서는요, 요것만 놓고 보면 여기서 x가 음수인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가능해요. 제곱해서 제곱한 거는 양수가 되니까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따라서 진수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x가 음수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의역이 서로 다르게 되고요. 따라서 그래프 모양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x 제곱이 됐을 때는요. x가 음수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 음수일 때 값은 x가 양수 2일 때, x가 음수 2일 때 똑같은 함수값 2를 갖게 되겠죠.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인 모양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래프가 전혀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 라는 거 둘 비교해서 꼭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두 교점을 PQ라고 하자. 선분 PQ가 원C의 지름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요. PQ가 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PQ가 지름이므로 지름의 중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원의 중심이죠. 지름의 중점이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므로 중심의 좌표 4분의 5,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를 좀 놓아볼까요? PQ 좌표가 없으니까 Q 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X 좌표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알파가 되고요. 로그 A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중점이 4분의 5,0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사이의 중점 4분의 5,0이죠. 따라서요. 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중점을 했더니 4분의 5가 나와야 되고요. 또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 중점을 했더니 0 나와야 되죠. 중점 정확히 2분의 라고 할까요? 2분의 는 0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란 값을 얻고요. 알파 베타는 아직 조금 해보면요. 0 나올 테고요. 뭐가 되나요? 좌변에 로그 A 알파 그리고 로그 성질에서 이렇게까지 됩니까? 이렇게? 따라서 알파 베타는 1 나오죠. 1. 자,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5, 알파 베타가 1 나왔습니다. 자, 이때 알파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값을 구하는 과정.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바로 떠오르나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보는 거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아니까 따라서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임의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요. 두 근의 합 2분의 5죠. 두 근의 곱 1입니다.
2 곱해서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아,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한 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두근을 구하면요. 두근을 구하면 알파 작은 값이 2분의 1 나오고요. 베타가 2가 얻어집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워지나요? 이건 또 뭐죠? 미안합니다. 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알파를 2분의 1 구하고 베타를 2를 구했어요. 그쵸? 자,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점 좌표, 여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Y 좌표를 구해볼까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2에다가 Y 좌표를 구합니다.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X는 2를 대입해볼까요? X에다 2 대입하면 4분의 8 빼서 4분의 3 제곱하니까 16분의 9 16분의 9 넘어가면 16분의 4가 됩니다. Y제곱은 16분의 4. 그쵸? 약분해서 4분의 1이고요. Y가 좌표는 2분의 1 나오겠네요. 2,2분의 1. 이것이 바로 전 P의 좌표입니다. 그 P의 좌표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로그 함수에 요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2분의 1은 로그 A의 2. 로그 A가 넘어가면 A의 2분의 1 제곱은 2. 루트죠. 루트 A가 2죠. 따라서 A는 4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요. 다음엔 좀 더 잘해볼게요. 빠잉.